안녕하십니까. 뷰티에이징 디렉터 오명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갈 때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가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 중 정점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항상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떤 생각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공부를 해간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모신 분은 에스콰이어 잡지와 레영 전 편집장님을 하셨던 신동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남성지 에디터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박스가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시계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즐겨보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가남 무슨 의미죠? 박스가남이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제가 잡지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가 한참 핫할 때였어요. 어떤 글을 쓸 거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패션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까진 시각을 넣어서, 남자들이 차를 탈 때 성능이 어떻고 경제성이 어떻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지 않냐. 옷도 그렇고 조금 까진 시각으로 쓸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블로그를 같이 만드는 다른 기자가 제 닉네임을 조금 까진 남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조금 까진 남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독자들은 조까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는 빼고 그래서 까남으로 이제 됐고, 근데 제가 모터사이클 타잖아요. 근데 모터사이클은 차랑은 달리 박스에 담겨서 와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을 신차를 구입하면 박스를 이제 박스 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침 깐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신제품을 소개할 때 박스 까는 남자, 그래서 박스 까남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었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계속 박스를 까시긴 까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양한 걸 하셔가지고 보통은 저는 이제 안경을 모으니까 안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도 되게 심도 있게 다루시고 모터사이클도 타시고 시계도 되게 좋아하시고, 카메라 안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사실 남성지 컨텐츠랑 똑같아요. 네. 남성지가 여러 가지를 다루잖아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유튜브 할 때도 그냥 한 분야만 하는 것보다, 자동차만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도 먹을 거고 옷도 입을 거고 시계도 찰 테니까 여러 개를 다뤄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를 판단을 못해요. 자동차에 밀어주거나 시계에 밀어주는, 이게 알고리즘이 하는 일인데 얘는 뭐지라고 아직도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추천을 잘 못 받더라고요. 알고리즘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일반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 사실 하나만 딱 구독해놔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열심히 올려주셔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로 잡지 읽듯이 보고 있습니다. 다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잡학을 좋아했어요. 어느 하나 깊게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좋아해가지고, 제가 미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술이하고 싶어서 미대에 갔는데 학교 수업은 잘 안 듣고 음악 동아리에서 계속 기타 치고 그랬거든요. 하시는 거 보면 공대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되게 메카닉한 게 너무 정확하고 깊으니까 하는데, 중간 보니까 미대 나오셨다고 그래요. 미대 나오셔가지고 기자를 하시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제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전엔 기자라고 불렸고 지금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정확하게 이 직업을 우리말로 하자면 저는 번역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기자로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기자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서 취재하는 게 일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내 일인데, 그만큼 이제 깊이 알아야 알기 쉽게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환자분들을 보실 때 그런 생각 하시죠? 네. 의사를 예를 들면, 의사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한다고 쳤을 때, 이 의사가 의술은 뛰어나겠지만 비유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게 된 거죠.
미대를 나오셨는데 처음에 차를 더 많이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차를 제일 많이 썼고요. 처음에 시작은 모터사이클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이클을 타셨어요? 모터사이클을 대학생 때 탔는데 다들 싫어하잖아요. 90년대니까 이제 뭐 빠라바라바라밤 뭐 이런 수준의 사회적 인식이고 뭐 저는 뭐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는 않아서 대학생 때 차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 제 주변에 뭐 차 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냥 내 경제 수준에 맞는 이동 수단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나 전철이랑 달리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타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폭주하고 차 사이로 달리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전달해 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자 모집 공고가 나왔길래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비슷해서 모터사이클이랑 자동차도 얘기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문사 기자 생활을 제가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신문사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축구도 해야 되고 문화부에도 가야 되고 사회부에도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다양한 분야를 보는 눈을 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내과를 했는데 미용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군요. 네. 하다 보니까 여기 네네네네.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네. 되게 궁금했습니다. 남자들이 로망으로 하는 모든 거의 정점에 가 계신데 그리고 너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 지식은 어디서 영어를 잘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카메라나 저는 시계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시계 깊이도 되게 깊으시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어 이런 것까지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서 공부를 하시나요?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열등감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타고났나 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서 저한테 결핍된 게 저한테 약점이 아니었어요.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그러면 짜장면을 보고 약간 한이나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저한테 결핍됐던 것들로 되게 좋게 이해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 다른 친구는 있고 저는 없을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소했냐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 안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거의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카탈로그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건 뭐지? 하고 찾아보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땐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막 뭐든 뒤지는 거예요. 근데 뒤지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제가 중국대사관 옆에 있는 일본 서점에 가서 그 영어를 잘하시나 생각하신 게 약간 맞는 게 거기 가면 일본 서점 뭐 미국 서점 이렇게 외국 책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용돈으로 다 살 수 없으니까 서서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이 간혹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기억해두고 있는 거죠. 영어는 사실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못하지도 않는. 근데 그 이유가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언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보다 일어를 잘하는데 일본어도 그냥 그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보다 보니까요? 네, 배운 적이 없는데 천재 아닌가요?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나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저는 내용을 보고 옷 입는 법, 옷을 매치를 어떻게 하지? 옷 색깔 3가지 내로 입는 거야 부터 시작해갖고 위아래 매치는 무슨 색깔은 뭘로 이런 걸 전 잡지 보고 배워가지고요. 그때 이제 활동하시는 지롤라모 씨는 아직도 네. 제가 잘 보고 있고 지금도 병원에 오세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요? 지롤라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레옹이란 잡지에 항상 표지 모델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일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레옹의 모델이 됐냐면 그러니까 레옹이 창간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거의 이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계속 표지 모델이었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을 왜 표지 모델로 썼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없는 멋이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걸 기본 전제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에게 배우는 패션 센스, 뭐 연애 센스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저희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도 이 사람을 써야 되냐. 왜냐면 일본에서는 유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롤라모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죠. 아저씨를 위한 잡지다, 이 책은. 보통의 남성지가 20대, 30대를 위한 잡지라면 우리 잡지는 아저씨를 위한 잡지다. 남자가 뭐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보면 가장 남자다운 건 10대나 20대 초반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식이나 뭐 능력이라든지 경제력뿐만 아니라 뭐 이해도라든지 혹은 뭐
성격이라든지 혹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그 잘 해내는 능력 같은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틀딱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들도 있지만 나이를 먹어서 퇴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센스 있게 잘 늙어간다면 그 경험치는 계속 쌓인다는 가정하에 그 나이 먹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컬러를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롤라모에게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본 지롤라모 학생 중에 제일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 뵌 지도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진화하신 게 보여요. 근데 10대가 진화하는 건 쉬운데요. 나이를 좀 먹고 한 30대 이후, 40대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컬러 감각도 예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좋으시고 요즘이.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되게 뭐랄까 부럽다 그럴까요? 그 피부 톤입니다. 자전거 타시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태닝이 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피부 톤에 맞춰서 옷을 입을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여자들도 쿨톤이냐 웜톤이냐 두 단어만 알 뿐이지 자기 얼굴톤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있는 남자가 멋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피부톤, 자기의 체형,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덕분입니다. 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사실 약간 기계치거든요. 차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열정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나이가 들어갈 때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단호함이거든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뭐 들으려면 듣고 말 마라. 이게 되게 정확하세요.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되게 좋아요. 단호하게 설명을 해가고 그것도 되게 깊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지바겐을 굉장히 이렇게 씹으셨지만 일리는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걸 보니까 랜드로버를 한번 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계에 대한 열정도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때 카페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태그웨이라는 시계 카페가 있었거든요. 초창기 멤버죠. 시계라는 걸 처음 접해보고 정말로 막 아르바이트 해가고 그때 처음 샀던 태그웨이도 생각나고 이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하는 이유도 되게 궁금했고 그럼 어디까지 가보실 건지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것들을 못 갖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누구나. 근데 그 못 갖는 게 못 가져서 화가 난다가 아니고 갖고 싶다가 지속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갖고 싶으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고 파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니를 처음 좋아하다가 미니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혹시 시티헌터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알죠. 그 만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주인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니를 타고 나와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 차를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좋아하다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차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그보다 위급이라고 여겨지는 차들,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거나 포르쉐를 타면 그거보다 싸거나 뭐 좀 저평가된 차들은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좋아하는 거죠. 태그웨이어도 제가 가장 최근에 산 시계 중에 하나가 태그웨이어의 새로 나온 까레라거든요. 근데 금통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 3,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랐네요. 제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까레라에 3,000을 태워? 이 얘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레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저렴한 시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까레라니까 태우지. 왜냐면 우리 첫사랑이잖아요. 그렇지. 80년대 남성지에서 보고 혹은 광고판에서 보고 처음 갖고 싶었던 시계가 태그웨이어인데 그러니까 태우지. 나중에 알게 된 뭐 예를 들어 뭐 오데마 피게라든지 뭐 블랑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블로 이런 시계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덥석 낼 수 있냐? 저는 아직 걔랑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걔랑 사랑에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걔한테는 그 돈 못 쓰겠고 내가 정말 오래 사랑했던 애한테는 3,000만 원 쓸 수 있다는 거죠. 제 장점은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일관되게 한번 좋아했던 건 계속 좋아한다는 점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이게 쌓여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뒤틀린 마음 없이 내가 못 가지니까 뒤틀렸어. 혹은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저건 이제 별로야. 이런 거 없이 계속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으로 다들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피곤하긴 합니다. 왜냐면 쌓아놔야 되니까. 제 시계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사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처가 좀 보살이고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감당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미친 짓이에요, 이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돈을 뭐 주식에 넣거나 코인에 넣거나 혹은 아파트에만 넣었어도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돈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제 직업상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소비가 아니라 이걸 써봐야
경험치가 더 늘어날 거고 그래야 설명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라서 꼭 제가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돈을 내고 사서 써봐야 이게 경험치가 늘어나지 않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저는 정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래도 남자답게 내 자신감, 내가 뭘 샀고 아니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확신한 길을 보여주는 게 진짜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 99년부터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저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블로그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저의 그 일을 다들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수입차를 타고 수입 바이크를 타면서 리뷰를 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마니아들만 볼 때도. 근데 전 일 때문에 뭐 포르쉐도 타고 뭐 BMW도 타고 뭐 비싼 차를 항상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거의 매일 타야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제 철을 만날 때 그 TT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승차로 며칠 타는 게 아니라 TT를 타고 싶은데 사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타보자. 좋은지 싫은지 한번 타보자 해서 3개월을 렌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렌트카가 없어 보인다 이것도 없었어요. 수입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렌트 비용도 뭐 싸지는 않죠. 그러니까 렌트를 했더라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때였는데 반납하기 전날 제 철을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근데 만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 친구가.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서 얘기를 하다가 집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근데 저는 그 차를 뭐 제 차도 아니고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집에 갈 때 TT에 타면서 나 이 차 내 드림카인데 이러면서 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니까 얘가 좋아하는 것도 당연한데 옆에 태우면서 왜냐면 이 차는 내일 반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한 2분 정도. 연장할까? 왜냐면 얘랑 나는 더 잘해보고 싶은데 얘한테 잘 보이려면 이 차랑 같이 데이트를 좀 해볼까? 연장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 차 내가 빌린 차인데 내일 반납이야. 너 때문에 빌린 건 아니고 그냥 빌려서 몇 달 탔는데 내일 반납이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없어.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좋았겠다. 좀 일찍 만날 걸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반납을 하고 저는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 같았던 리오라고 옛날 프라이드 리오로 저희는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처도 이제 좀 제가 일 때문에 좋은 차 막 타니까 이제 좋은 차 타고 그러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동차로 사람 판단하거나 뭐 차도 없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차 있으니까 내가 갈게. 그래서 저희 집으로 매일 데리러 왔어요. 제 처가. 너는 차가 없고 내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올게. 그 뭐랄까 제가 이제 되게 물질적인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 멋진 물건을 쓰면 더 멋있는 거고 멋지지 않은 사람이 그 물건으로 멋져지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센스가 있으면 더 멋져질 수 있고 센스 없이 뭐 야 너 나 그거 산 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샀는데 더 없어 보이는 이상한 현상인 거죠. 되게 현명하신 분을 만나신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아우라라는 게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고 이런 것보다는 그간은 먼지처럼 쌓여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걸로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의 아우라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런 견해가 정말 책을 쓰실 만하네. 이런 거는 참 사람으로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해보고 싶은 건 사실 많은데 저는 사실 모터사이클 리뷰를 하면 조회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겠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전히 모터사이클이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건 바이크를 타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여행이냐면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달리고 싶은 곳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달리고 싶은데 유럽은 너무 멀고 내 바이크를 갖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요즘 뭐 유라시아 횡단도 많이들 하는데 낭만 있어 보이지만 저는 별로 그거 원하지 않고 일본에서 바이크를 타는 루트는 이미 찾아놨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달리는 루트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2달 걸리기 때문에 2달이요? 네. 근데 저희 애가 지금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2달을 떠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제 딸이 이제 성인이 되면 가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저 혼자 가야죠. 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걸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한 적은 없지만 페이즈가 좀 있어요. 마블의 페이즈처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모르는 구독자들이고 구독자들도 저를 모를 테니까 좀 쉬운 걸 많이 이해하기 쉬운 제품들, 누구나 좋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뭐 지바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멋이 좀 포함된, 딱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멋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태고웨어 같은 거, 네. 그리고 시계 뭐 이런 것도 뭐 글라시대 오리지널 이런 거 보통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전 압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들이 아는 시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좀 멋쟁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소개해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구독자들도 막 멋진 분들도 많아지시고 뭐 그래서.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건 저렴한데 정말 좋은 것들. 그래서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 좋은 건 비싸요. 근데 좋은데 싼 거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제가 이 촬영 끝나고 가서 찍을 예정인 게 유니클로 티셔츠. 유니클로 중에 유니클로 U 아시죠? 세계에서 유니클로가 최고인 옷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속옷, 히트텍 같은 거. 히트텍도 그렇고 속옷도 꽤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흰 티셔츠, 흰 티셔츠는 영원한 숙제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그러니까 100벌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게 흰 티셔츠인데, 제가 처음에는 메르치비 슈바넨이라고 독일 그 티셔츠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공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대의 흰 티셔츠죠. 그러니까 흰 티셔츠가 지금은 그냥 찍어낸 메리아스 같은 퀄리티가 너무 낮고 그냥 기본적으로 땀만 흡수할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 만드는 것도 너무 품이 드니까 한 벌 만들 때 제대로 만들던 시대의 티셔츠예요, 메르치비 슈바네는. 근데 흰 티셔츠 한 벌에 20만 원. 그럼 납득을 못 하죠, 사람들이. 그걸 속옷으로 입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100% 좋은 거니까 그걸 소개했었는데, 그 퀄리티를 20만 원 아니어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찾은 곳이 유니클로였어요. 유니클로도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는 얇은 그 약간 보들보들하고 얇은 뭐 프린트된 그런 티셔츠가 많지만, 그건 그냥 싸구려 티셔츠예요. 근데 유니클로 U에서 나오는 티셔츠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찍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네. 그거는 그 옛날 워크웨어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존재했던 면 워크웨어 재질이어서 되게 짱짱하고 10년 입을 수 있는 흰 티셔츠.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찾아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레옹 있을 때부터 찾고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내줬어요, 기자들한테. 그런 거 찾아와라, 국산 제품 중에. 근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단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전 찾고 있어요, 계속. 뭐 시험해 보면서.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실까요? 그거는 그냥